나비뼈는 머리뼈의 중심축. 나비뼈는 머리뼈를 구성하는 뼈 중 하나로 그 독특한 모양 때문에 나비뼈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눈구멍을 둘러싸고 있으며 뇌기저부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치 나비가 날개를 펼친 듯한 형태를 하고 있어서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비뼈의 중요한 역할. 눈구멍의 일부를 이루어 눈을 보호하고 안면신경 등 다양한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뇌기저부 지지 뇌의 아랫면을 지지하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뼈 안쪽에는 여러 개의 공동이 있어 머리뼈의 무게를 줄이고 공기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신경과 혈관이 나비뼈를 통과하여 뇌와 얼굴 부위로 연결됩니다. 나비뼈의 구조. 나비뼈는 크게 몸통, 큰 날개, 작은 날개, 날개돌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통 나비뼈의 중심 부분으로 안셀러 TURCICA라고 불리는 뇌하수체가 위치하는 곳입니다. 큰 날개 몸통에서 옆으로 뻗어나온 넓고 얇은 부분으로 눈구멍의 외측벽을 형성합니다. 작은 날개 몸통에서 위쪽으로 뻗어나온 뾰족한 부분으로 눈구멍의 상측벽을 형성합니다. 날개돌기 큰 날개와 작은 날개 사이에 위치한 돌기로 다양한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구멍들이 있습니다. 나비뼈와 관련된 질환. 나비뼈에 이상이 생기면 두통, 시력장애, 호르몬 불균형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뇌하수체 종양, 3차 신경통 등이 있습니다. 하늘과 통하는 머리. 천사 모양의 나비뼈. 천사란 신과 인간의 중재자로 인간의 소망을 신에게 전달하고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해주는 영적인 존재이다. 동의보감 머리편을 보면 머리는 천국으로서 신을 저장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천국은 하늘의 골짜기로 나비뼈를 말하며 천국에 머무는 신은 원신으로 신의 근본 즉 나의 의식을 지배하는 영을 나타낸 말이다. 그리고 머리에는 9개의 궁이 있으며 머리궁의 중심에 니완궁나비뼈를 말함이 있고 이곳으로 혼백이 드나든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머리의 9개 뼈는 하늘의 9천 중앙을 포함한 8방향의 하늘과 상응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자신의 신성을 진실로 믿는 확신이 필요하다. 서양의학은 병증에 기반을 두고 있고 동양의학은 생명에 기반을 둔 학문으로 서로 간의 간격이 너무 크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서양의학적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세포 상호간의 활동에 의한 생물의 생활현상 일체를 유지하는 힘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동양에서는 사기를 물리치는 신령한 기운이 있어 그 기운을 전기라 말하고 그 전기가 생명력을 이끈다고 한다.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두개골을 보면 해골의 모습을 더 먼저 떠오를 것이다. 대부분 두개골이 인간의 죽음을 뜻하는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고 독약 같은 위험한 약병 그림으로도 표시되어 해골이라는 단어가 주는 섬뜩함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음을 누구나 느끼게 한다. 생명과 연관되는 장기는 오히려 심장이지만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두개골을 죽음으로 표시하는 것을 보면 생명이 머리뼈에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는 인간의 생명은 하늘과 통해야만 진정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양한 문화권의 세계사에 등장했던 수많은 학살자들은 두개골로 탑을 쌓아 공포심을 조장하여 자신의 세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시도를 했으며 영화에서는 폐허가 된 곳에는 두개골이 나뒹구는 모습으로 죽음의 도시를 나타내곤 했다. 이러한 문화적 표현은 암묵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정체성이 심장이 아니라 두개골에 머무르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들이며 이것은 나비뼈가 주관하고 있는 생명줄이 끊어지면 곧 죽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두개골 안에 위치한 나비뼈에는 시신경이 통과하는 구멍이 있다. 인간은 눈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관찰하게 된다. 나비뼈를 통과하는 눈은 3차원의 시야를 바라보기도 하지만 눈이 통과하는 나비뼈 머리 안쪽에는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신의 근본인 원신 X체이 머무는 곳이기에 더 차원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더 차원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에서 부가적으로 덧붙여진 차원을 더 차원이라 하는데 이미 11차원의 세계까지 밝혀져 있으니 더 차원의 세계는 더 밝혀질 것이라 본다. 인간은 3차원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생명체로 3차원의 공간에서 살고 있다. 현대과학은 우주를 이루고 있는 공간이 시간 일 말한다.
차원과 공간 10차원을 합하여 11차원의 초공간 속에 존재한다고.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한 동양에서는 옛부터 인간을 소우주라 명명했다. 소우주는 대우주에 대응되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대우주의 구조가 작은 것에서도 되풀이되는 것에서 인용된 말로 인체가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동양의학에서는 인간을 대우주의 축소판이라 여겼으며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인간을 가장 고귀한 존재로 여겼다. 대우주와 소우주의 연결고리를 표현해 놓은 동의보감 내경편에 있는 구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하늘에 해와 달이 있고 인간은 두 눈이 있는 것, 인체의 기혈이 12경맥이고 1년이 12개월로 이루어진 것, 1년이 365일이 있고 인체의 혈이 365열로 이루어진 것, 1년에 24절기가 있고 척추에 24개 수열이 있는 것, 1년 4계절이 있고 인체에 8다리 사지가 있는 것, 하늘에 팔풍동 서남북, 동북, 서북, 동남, 서남에서 부는 바람이 있고 인체에 8개의 관절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고관절, 무릎 관절이 있는 것, 하늘에 기운 오운이 있고 인체에 오장간, 신비, 폐신이 있는 것, 땅에 기운 육기풍간, 서습조가 있고 인체에 육부대장, 소장, 위장, 방광, 담낭, 삼초가 있는 것, 하늘에 북두칠성에 7개의 별이 있고 인간의 얼굴 7개 7개의 구멍눈이 콧구멍이 귓구멍이 입이 그리고 인간을 우주의 축소판으로 여긴 것은 동양의학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적용되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를 탄생시켰다. 다빈치가 그린 인체 비례도는 자연이 낸 인체의 중심은 배꼽이다라고 하여 배꼽을 중심으로 컴퍼스를 돌려 원을 그리면 두 팔의 손가락 끝과 두 발의 발가락 끝이 원에 닿는 인체 비례도를 탄생시켰다. 다빈치가 찾아낸 황금 비율은 11.618034인데 인체뿐만 아니라 많은 건축물과 동식물에서도 찾을 수 있다. 조금 다른 시각이지만 인체의 비례도를 통하여 우주의 질서를 반영하고 있는 양자의학에서는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미세소관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였다. 미세소관은 몸의 세포 이외에도 뇌세포에도 존재하고 있으며 이 미세소관은 인체와 같은 상온에서는 초전도체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초전도체란 물질의 전기저항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애리조나 대학의 하메로프 교수와 물리학자 펠로즈는 이와 같은 인체의 초전도체 현상은 양자결맞음의 수준에 따라 공간 에너지와 공명할 수 있다고 하며 미세소관에서 일어나는 양자결맞음이 인간의 의식이 발생하는 곳이라 설명하였다. 동양의학에서는 인간을 소우주로 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현상도 우주현상과 함께 한다고 말한다. 동의보감 내경편에서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표현하였다. 하늘에 밤과 낮이 있고 사람은 자고 활동하는 것. 하늘에 우레와 번개가 있듯이 사람은 기쁨과 분노의 감정이 있는 것. 하늘에 비와 이슬이 있고 사람은 눈물, 콧물이 있는 것. 하늘에는 음양이 있고 사람에게는 차고 뜨거움이 있는 것. 땅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고 사람은 털이 자라는 것. 동양의학에서는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늘의 영향을 받으며 이 질서가 깨지면 인간은 병이 온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인류의 대량 에너지 소비로 인하여 지구의 온난화가 발생하고 전 세계가 지구의 온난화의 위험성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인간의 새로운 질병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두개골 안에 있는 나비뼈는 머리 양쪽에 걸쳐 있고 날개를 편 나비 모양이다. 나비뼈의 기능은 서양의학적으로 단순하게 머리뼈 중앙에서 바닥을 이루고 있는 뼈이지만 동양의학에서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이자 인지연구소 소장인 빌리아누르 라마찬드란 박사는 인간의 두뇌 속에는 종교적 경험과 관련된 회로가 있다고 말했다. 인간의 머리 안에서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날개뼈를 보면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인간 안에 살고 있는 신과 하늘이 소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라마찬드란 박사는 신 모두를 증명한다는 것이 아직은 요원한 일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신 모듈마줄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태어난 인체의 3차원 구조의 더 높은 차원이 더 차원 의식이 생명을 이끌고 있는 특수한 구조이다. 낮은 차원의 육체와 더 높은 차원의 더 차원의 의식이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가 바로 나비뼈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머리뼈는 마치 하나의 뼈처럼 보이지만
사실 23개 얼굴뼈 포함의 뼈가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다. 나비뼈는 23개의 머리와 얼굴뼈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뼈로서 해부학 구조상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뼈이다. 머리는 인체 중 하늘과 가장 가깝다. 그러나 우두머리가 단순히 지위가 높다는 것 외에도 통솔력, 지배력을 필요로 하듯이 뇌가 들어있는 머리가 인체를 지배한다고 표현하는 것도 단순히 인체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서가 아니라 뇌에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인체 곳곳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뇌와 연결되어 있는 여러 신체 기관들이 세상을 경험할 때마다 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개인의 삶을 이끄는 중요한 알고리즘을 생성한다. 인간은 이러한 일련의 뇌에서의 정보 처리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감각을 결합하고 제 기능을 잃은 감각은 새롭게 재창조해나가며 삶을 유지한다. 인간의 머리는 중추신경계에 속하는 뇌가 단단한 머리뼈와 척추에 갇혀있는 구조이다. 이렇듯 폐쇄적 환경에 있는 뇌는 바깥 세상과의 소통을 위해 각 신체 기관을 통해 감각 정보를 얻는다. 눈으로 본 것들, 귀로 들은 것들, 코로 냄새 맡은 것들, 입으로 내뱉은 말들, 그리고 척추에서 빠져나가는 말초신경들과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 뇌척수막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율신경계를 통한 오장육부들, 인체를 움직이고 있는 모든 구조들에서 발생한 정보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차곡차곡 뇌 안에 저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중 인체의 눈으로 들어오는 감각 채널은 몇 개의 단계를 거쳐 만들어지는데 시각의 정보는 최고 7단계를 거쳐서 측두엽으로 전달되어 모양이나 색깔을 인지하게 된 이후 두정엽으로 전달되어 위치나 속도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사물을 인식하게 된다. 뇌과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루돌프 이나스는 뇌기억의 역할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신체의 구조적 기억이라 하고 최초 인체 생성 시 만들어지는 신경세포에 의해 기억되며 1차 기억이라 한다. 두 번째는 태어나면서부터 기억이 저장되는 뇌 배선 기억을 말하는 것으로서 각 신경세포들이 연결하는 신경망을 통해 기억되고 2차 기억이라 한다. 세 번째는 경험학습에 의해 축적되는 기억이며 2차 기억을 바탕으로 학습과 경험으로 만들어내는 참조 기억을 3차 기억이라 말한다. 이나스는 인간의 생각을 내면화된 진화의 움직임이라고 정의하였다. 인간의 뇌는 경험한 생각들을 좋은 기억으로 편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나쁜 쪽으로 유도하는 잡생각도 끊이지 않고 생긴다. 우리는 보통 뇌에 잡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을 보고 생각을 비우라고 말한다. 이 말은 과거의 생각이나 경험된 것들은 이미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담기가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삼부경을 쓴 저자 태백진인이 말하길 몸과 마음을 비워야 자기의 세계와 사물의 세계를 일치시킬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동양의학에서는 내면의 것들을 오장육부의 감정과 일치시켜 생각하고 칠정이 오장육부를 상하게 한다고 한다. 7가지의 감정이 지나치면 오장육부의 기혈에 영향을 주어 병을 얻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정서활동에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감정으로 인해 잡생각이 많아지면 삼부경에서 태백진인이 말한 것처럼 몸과 마음을 일치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결국 이는 현대인에게 증가하고 있는 정신적인 질병은 뇌의 특정 영역과 신경전달 물질들이 작용하지만 쾌락, 분노, 우울, 걱정, 슬픔, 불안, 공포를 일으키는 근원은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때문이다라는 것을 동양의학에서 말하고 서양의학에서 증명해준다. 인간이 감정으로 만들어내는 정보는 자기 자신조차도 무엇인지 모른다. 1000억 개나 되는 신경세포가 시냅스를 어디론가를 향해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가기 때문이다. 인간의 뇌 여러 영역 중 머리 중앙에 있는 두정엽은 몸과 소통하는 뇌로 알려져 있는데 촉각이나 공간 감각을 지각하는 곳이다. 아인슈타인이 일반인과 다른 뇌 부위가 바로 이곳인데 다른 사람보다 두정엽 아래 부분이 평균치보다 15% 더 크고 신경세포도 훨씬 조밀했다고 한다. 두정엽의 위치는 대뇌피질의 중심 고랑 바로 뒤편이며 촉각, 공간 감각 등을 지각하여 대상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부위이다. 펜실베니아대의 신경과학자 앤드루 뉴버그 교수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뇌를 관찰한 결과 기도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두정엽의 일부는 저하되고 오히려 전두엽 오른쪽 부위의 활동이 증가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두정엽의 기능은 지각정 보조합을 이루는 곳이기에 이곳의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은 나의 체감각 정보 즉
피부의 감각, 자기 감각, 운동 감각의 정보 입력이 중단됨을 뜻한다. 이는 나와 내가 아닌 것들의 구분이 사라지고 자기 감각이 중단됨으로써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생명의 기본 단위인 세포의 가장 기본적 기능은 움직임이다.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의 단위도 세포이고 뇌도 역시 뇌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체 전체의 세포는 60조에 달한다. 그중 뇌는 1000억 개의 신경세포와 1조 개의 신경악유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신경세포와도 연결되어 뇌신경망이라는 특수한 구조를 이룬다. 특히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간에 연결된 지점을 시냅스라 하는데 이 시냅스의 말단 부위에서는 인간의 생각에 따라 서로 다른 신경전달 물질을 분출한다. 대부분의 뇌과학 이론은 뇌의 실질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동안 동양의학적 해부를 통해서 얻은 관점에서는 뇌를 덮고 있는 머리뼈들 간의 봉합의 유압이나 뇌의 실질을 싸고 있는 뇌척수막의 운동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평소 구조적 제한은 생리적 변화를 만들고 생리적 변화가 지속될 때 병리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운동성에 제한을 주는 여러 구조적 결함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그동안 뇌에는 림프관이 없다는 것이 정설이었으나 2015년 노폐물이 배출되는 뇌의 통로가 새롭게 발견되었다. 200년 만에 확인된 머리뼈와 뇌막을 잇는 통로는 뇌질환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한다. 이 실험을 직접 하지 않았지만 평소 머리뼈 봉합면에 제한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가설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머리뼈가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서양의학과 달리 머리뼈 봉합이 움직인다는 동양의학과 정골의학에 기반을 둔다. 몇 해 전 모 대학의 교수와 봉합면에 대한 자극이 얼굴 전체에 대한 틀의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실험을 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유의한 결과를 얻었으며 이것은 봉합면이 움직인다는 정골의학의 논리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실험이었다. 인간은 생명체로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되고 전혀 다른 개체로 거듭나면서 내적인 경험과 외적인 경험을 통해서 3차원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비물질적 존재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해부학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인체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세포의 내적 움직임과 외적 움직임의 결맞음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차원적인 인체 구조 없이 더 차원의 어떤 의식도 소유할 수 없으며 어떤 의식도 생성되지 않는다. 인간의 무의식 세계를 발견한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정해진 운명 그것이 해부학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인간의 발생 구조를 보면 인간의 감정은 인체 내의 세포의 고유한 자율적 움직임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인간의 감정은 인격 형성과 깊은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발생 시 일어나는 고유의 세포들의 내적 움직임은 자기인식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한다. 세포는 생물체를 이루는 구조 및 활동이 되는 기본 단위로 하나의 세포에서 유기체의 인간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우주가 생성하는 모습과도 흡사하다. 세포들은 팽창과 수축을 통하여 솟아오르거나 내려가거나 모아지고 흩어지면서 활동하고 고유한 움직임을 만들며 이러한 세포들의 고유한 움직임들은 특정한 맥동 패턴을 만든다. 스탠리 캘리먼은 이러한 세포들의 팽창과 수축의 움직임을 자기 표현이며 의지라고 정해 내리고 있다. 또한 이렇게 주고받는 방식을 소통이라고 하며 세포가 내부의 압력을 발생시켜 외부의 압력을 밀어내는 압력의 연속적 활동이 자아 개념을 형성한다고 말하고 있다. 세상이 주는 압력 중력이나 스스로 만들어내는 압력의 변화에 적응하려면 압력에 대한 인지나 수용 방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들이 자아 개념에 작용한다는 것이다. 움직임은 세포들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예순개조로 이루어진 인체는 역동적인 움직임 패턴은 양자 파동장과 함께 하기도 하며 만약 양자 파동장과의 결맞음에 교란이 생기면 인체의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데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질병이 생긴다는 것이 양자의학의 이론이다. 인체의 파동장은 두개골 리듬의 규칙에 따라 생긴다. 머리 안에서 일어나는 나비뼈의 날개짓 굴곡과 신전의 움직임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온다. 나비뼈의 날개짓은 인간의 생명력을 추진하는데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나비뼈의 날개짓은 인체 모든 조직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만들어 각자의 고유 기능이 살아 숨쉬도록 한다.
나비뼈와 뒤통수뼈의 결합 부분은 두개천골의 리듬을 만드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 두 개 뼈의 결합에 비정상적 틀어짐이 발생하면 두개천골 리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서양의학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머리는 해부학 구조로 볼 때 머리뼈와 얼굴뼈로 구성되어 있고 머리뼈들의 움직임이 얼굴뼈에 전달된다. 서양의학에서는 머리뼈들은 뇌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로 감싸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지만 8개의 머리뼈가 퍼즐 조각처럼 끼어 각자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그 움직임은 인체 모든 곳에 파동을 전달한다. 정꼬리학에서는 8개 앞이 맞뼈 1, 관자뼈 2, 뒤통수뼈 1, 벌집뼈 1, 나비뼈 1, 마루뼈 2. 머리뼈는 각기 다른 모양으로 서로 만나 봉합면을 이루고 각자의 고유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얼굴에서도 중앙에 위치한 나비뼈는 머리뼈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모양이 천사와 비슷하여 천사뼈라고 부른다. 관자뼈를 제외한 모든 뼈는 나비뼈가 앞으로 움직이는 굴곡 동작을 할 때 반대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나비뼈를 중앙에 두고 위턱뼈, 관자뼈, 뒤통수뼈가 전후와 우면에서 받쳐주고 있으며 나비뼈의 움직임에 따라 각각의 규칙적인 움직임을 한다. 이러한 나비뼈의 움직임을 관찰하면 머리 중심바닥에 위치하는 나비뼈는 정면에서 보았을 때 날개를 펴고 날개짓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비뼈의 날개짓은 머리뼈를 하나의 뼈로 인식하는 서양의학에서는 가능성 없는 소리라고 하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동양의학에서는 원신이 살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아주 다른 시각 차이를 가지고 있다.